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입니까?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의 광주 개변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재명류의 불법과 부정 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발언 가운데 백미는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북한 무인기 출동이 있었나 라는 안보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던 평화는 북한의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였습니다. 김정은은 2017년 12월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일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맺고 스스로 무장 해제했습니다. 저는 12월 27일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6여단을 방문했습니다. 백령도 807 OP에서 바라본 북한의 장산곳은 지척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달 초 장산곳에서 서해 해상 완충지대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권이 맺은 9.19 군사합의가 족쇄가 되어서 백령도에서 포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인 백령도를 놔두고 육지로 나와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요설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1월 초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한국 내 중국 경찰서로 지목되는 한강변 중식당의 실체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반체제 인사 감시와 탄압 활동은 국내법에 저촉됩니다.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부부가 2017년 당시 한 광역단체장을 충청도의 한 콘도에서 만났을 때
중국 대사 부부와 동행했던 중국 여성이 그 광역 단체장에게 은밀한 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첩보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이가 30이면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자리 잡는 이립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한중 양국이 아닙니까?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한중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 굳건히 서길 기대합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함으로써 이 군사합의를 위반해왔고 군사합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습니다. 정신도 위반해왔고 군사합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도발을 강화해서 10월 13일 560여 발의 포탄 발사, 11월 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9.19 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19 군사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하여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골적 위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 당국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공동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증거가 가장 명백한 완벽하게 갖추어진 뇌물수수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160표 넘게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체포 동의안 부결했으면 앞으로 어떤 체포 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도 또 그 밖의 기회 있을 때마다 체포 동의안 헌법상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 공언 어제 가볍게 시건을 하고 일치 단결해서 부동의시켰습니다. 아마 1월 8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국회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또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은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자당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난 문정권 5년 동안 국가 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정권을 포함 7년간 30조 이상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된 금액은 34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늘어서 1000조가 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 한 그런 실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국고 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정당 혁신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제한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엔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검찰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역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선 의원들의 면책, 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또한 저와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에 100% 찬성한다. 제 평소 지론인데 국민의힘이 빈총을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불체포 특권 제한법 100%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추진하라. 민주당은 깔끔하게 100% 찬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10년 넘게 탈탈 털어 먼지 안 난 사람에게 방탄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불체포 특권 제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방탄은 부정부패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또 다른 거짓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에 고발되었고 3년이 지난 뒤 분당경찰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고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몇 년을 탈탈 털렸고 이미 3년 전 종결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뀌자 없는 죄를 만들었다라며 민주당 본거지인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고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작 2개월을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한 사건입니다. 첫 수사에서 고발장 접수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까지 3년 3개월 동안 경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건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뿐입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았지만 이번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누구입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사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당시에 박하영 차장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박하영 차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허나 역으로 수사를 막은 김호수 검사장은 뒤에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즉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이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입니다. 만약 박하영 검사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호하에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덩달아 그가 쓴 석사 논문까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05년 12월 가천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는데, 이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자체장이 당선이나 재선을 목표로 선거 자금을 조성하거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정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이익 또는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른 지자체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이재명 논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빼박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한술 더 떠 또 지자체의 부패 행위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을 정치적 이유로 폭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표절 시비에도 걸렸는데, 당시 가천대학을 두고 저는 중앙대학을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하기가 필요하겠냐며 방송에서 논문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최종적으로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의 그 거짓말들이 언론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찾아서 수천 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검찰 독재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고스톱을 따서 딴 돈으로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거짓말도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간단히 줄였습니다. 대본은 형편없지만 거짓말 연기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